당연히 원칙적인 경우라면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성격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할지 규정하지 말지도 직위원 재판부는 다른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두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동일합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 네. 이미 이 증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란이다라고 성격을 규정해 놓은 이상 다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12.3 계엄은 이건 내란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구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들으셨죠? 12.3 내란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고요.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비교할 수가 없다. 명확하게 12.3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님. 사실 국민의힘에선 그동안 12.3 비상계엄이 이게 왜 내란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내란이라고 확 규정을 지금 줬습니다. 첫 판단이 나온 거죠. 네. 이 12.3 계엄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제 형사재판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좀 눈여겨봤던 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란이라고 이제 공식 용어를 법적 용어를 쓰더라고요. 내란범, 내란방조, 내란가담 아주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와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2심 가고 또 이상민 다른 이제 장관들에 대한 또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 뭐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준거가 될 거로는 봐요. 그래서 다른 재판부들이 과연 이걸 뒤집을 것인가?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내란임을 입증하는 주요한 사례가 될 테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측면도 짚더라고요. 세계사적인 관례도 봤을 때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우리 국가가 내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그 굉장한 또 서늘한 말도 남겨서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내란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첫 내려졌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뭐 사법 판단을 받아보자고는 얘기했지만 12.3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라고 했던 논리적 구조가 네. 조금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이제 맞서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판단은 오직 이제 이 한덕수 재판에 대한 판단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우두머리 재판부가 이른바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기류가 이렇다면 저는 거꾸로 네. 본류도 이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그동안 뭐 이게 몇 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정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얘기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주문 설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죠. 윤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사형이 구형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 19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똑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무기징역이 지금 구형이 된 상태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도 징역 15년이 한덕수 전 총리도 15년이었는데 지금 23년이 나왔는데 징역 15년이 구형이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판단인 한덕수 전 총리가 구형을 8년이나 넘어선 23년에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임주혜 변호사님, 다음 달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에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사형인데 사형보다 더 더한 건 없거든요. 사실 더 상회를 할 수가 없고 무기징역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원칙적인 경우라면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성격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할지 규정하지 말지도 지기현 재판부는 다른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두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동일합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 네. 이미 이 증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란이다라고 성격을 규정해 놓은 이상 다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선포문에 포함된 내용들,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 이상 계몽적 계엄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어제 재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논거였거든요. 네. 이 증거 자체가 다르지 않은 이상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적어도 지금 한 가늠자가 이미 새겨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23년이 선고된 이상 네. 가담의 정도가 더 높은 다른 가담자들, 피고인들에게도 이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종적인 책임자,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더 높은 적어도 무기징역 같은 어떤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미 기준점이 23년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높으면 높았는데 얼마큼까지 더 높아질 거냐 여부만 남아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법원의 첫 판단, 내란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유정화 변호사. 뭐라고 했느냐. 한덕수 전 총리한테 지금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결론을 미리 써내려간 선취 판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에 이미 방향성이 공유가 되고 있고 무언의 압박이 개별 재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박정환 교수님,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 윤석열 피고인이나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관되게 이거는 법의 재판이 아니다. 정치적 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재판의 본 재판이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먼저 저렇게 내란이다라고 규정한 거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24년 12월 3일 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97년도 역사적인 전두환 노태우 판결에서 명확하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국헌문란, 헌법기관을 갖다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 그리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갖다가 통제한 것, 이것이 바로 폭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헌문란과 폭동이라고 하는 내란의 기준이 적용돼 있고 나와 있고 공시돼 있고 이걸 갖다가 어긴 게 명백하다라는 게 12월 3일 이후에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봤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결론은 이미 국민적인 합의, 그다음에 법의 일정한 판단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돼 있었던 거다. 이걸 갖다가 뭐 일부 정치적인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고 그런 재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역사와 국민 앞에
법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네.